안녕하십니까. 알갈북의 유용입니다. 예, 오늘은 이 구글어스나 사진 자료들을 좀 통해서 남북 학교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 삼아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보면은 되게 이제 북쪽이 되게 어렵고 뭐 힘들다 뭐 난리가 아닌데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로 한번 보고 우리가 북쪽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보여지는 그 구글어스로 보여지는 지역은 그 종로구 회화동 성북구 성북동입니다. 예, 붙어 있는데요. 회화동과 성북동 10개 학교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면은 쭉 보면은 그 10개 학교가 초중고 합쳐서 10개, 대학은 빼고요. 10개 학교인데 그 중에 경신고등학교만 그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물론 경신고는 그 축구로 유명한 학교예요. 무척 오래된 학교인데 1895년도에 설립돼 갖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조선 축구대회에서 우승하고 뭐 이랬던 학교일 뿐만 아니라 해방 후에도 축구로 유명했죠. 고교 축구는 유명해 갖고 차범근, 뭐 박항서 감독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상철 선수, 신세계 선수 등 유명 축구 선수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학교는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10개 학교 가운데 이 학교를 제외해놓고는 다 마사토라 그러죠. 흙으로 된 운동장을 갖고 있어요. 물론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그 서울국제고등학교 경신고 옆에 있는 학교예요. 서울국제고등학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잔디로 돼 있긴 한데 이거를 운동장이라고 해야 될지 좀 애매합니다. 예, 예를 들면 농구나 뭐 핸드볼 같은 작은 경기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국제고라 그런지 운동은 중시 안 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여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학교까지 포함해도 잔디구장으로 갖춰졌다고 포함을 해도 지금 여기에 10개 학교 중에 8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즉 20% 정도죠. 20% 정도고, 그러면 우리가 뭐 여기야 특정 지역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좀 강남으로 한번 가볼게요. 소위 부자들이 몰려 산다는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논현동, 삼성동, 역삼동, 대치동 여기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잘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고라고 자랑하는 경기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 학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 총 13개 학교인데 그 중에 4개 학교죠. 4개 학교, 언주중학교 있는 언주중학교부터 보은중학교, 대명중학교, 휘문중학교만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독특하네요. 중학교만 그러네요. 어쨌든 요래 갖고 여기도 굳이 비율로 따지면 31%입니다. 31%만 잔디로 조성된 운동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좀 전에 보여드린 성북동 쪽이나 여기 대치동 쪽이나 다 어느 한 특정 지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평균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뒤져봤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2년도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잔디로 구성된 운동장을 갖고 있는 학교는 총 21.9%입니다. 이 중에 천연잔디가 9.7, 인조잔디가 12.2%, 인조, 천연 다 합쳐서 21.9. 요 정도니까 한 8대 2 정도죠. 한 80% 가까이가 아직도 마사토 운동장을 쓰고 있다. 이런 객관적 통계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북은 여전히 그 식량난에 뭐 굶어 죽느니 얼마 전만 해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개성에서 뭐 하루에 수십 명씩 아사하고 있느니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굶주리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쪽에서는 과연 어떤지. 예. 지금 북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평양역 앞입니다. 평양역 앞이 그 지역을 비춘 건데 굳이 여기 서울로 따지자면 서울역 앞쯤 되겠죠. 서울역 앞쯤 되겠지만은 그 지리적 지위라 그래야 되나 그 위치는 서울역의 앞보다는 더 비중이 큰 곳입니다. 서울역은 사대문 밖에 있지만은 평양역은 평양성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평양성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도에서도 보듯이 김책공대, 평양의대, 고려호텔 뭐 이런 그 아주 중량급의 기관 학교들이 있고
그렇듯이 여기가 평양역 앞보다는 좀 더 비중이 큰 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이 지도 속에서는 9개 학교가 있어요. 9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8개 학교가 잔디로 이렇게 구글어스로 이렇게 보면 8개 학교에 잔디 구장으로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유성중학교 하나만 지금 아직 잔디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걸 뭐 확대해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유성중학교도 그 운동장이 이제 네모나지 않습니까? 네모난 그 사각형 안에 또 하나의 사각형이 있는 걸 봐서 아 이곳을 지금 잔디로 조성하려고 하는 중인 것 같다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 아 참 그리고 각 지역별 보는 거에 앞서서 북에서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리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거리는 깡그리 100% 잔디 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거리라는 것은 우리도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뭐 경루동이라든지 송화거리, 화성지구, 삼지연시, 뭐 연포 온실농장,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며칠 전에 만수대 일대에 새로운 산림집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한 1, 2년 전인데 이것보다 한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창전거리,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뭐 은하과학자거리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새로 마을이 만들어지면서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예외 없이 지방이건 평양이건 관계없이 다 잔디로 조성된 운동장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만들어진 그 연포온실농장, 여기 뉴스에도 나왔죠. 연포온실농장에서도 그 학교도 연포면은 저기 한병남도 아주 저 동해안에 있는 그 농촌이죠. 농촌인데 거기도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고 연포 고급 중학교 보면요. 그 다음에 훨씬 전에 만들어진 중평 남세온실농장에 있는 학교 역시도 잔디구장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교들 뿐만 아니라 그 학교만, 거리는 뭐 그 산림집들은 그대로지만 그 학교만 새로 리모델링하고 개건한다 그러는데 거기서는 새로 개건되는 학교들은 역시 거기도 다 잔디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디로 바뀌는 곳과 새로 생긴 곳 또 내지는 새로 개건하면서 잔디로 바뀐 곳, 요것이 아닌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곳, 아까 보면 유성중학교가 그랬죠. 아직도 못 받고 있는 곳이 서로 아직은 양립하고 있어요. 100% 잔디로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그 평양역 앞을 봤는데 그럼 이번에는 좀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봉구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봉구역은 이 평양성에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평양성 북쪽에 붙어 있는 구역인데 구역이 여기로 서울로 따지면 구입니다. 그래서 한양도성의 북쪽에 바로 붙어 있는 성북구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란봉 구역의 개선문 앞에 있는 학교들을 한번 구글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총 7개 학교가 보이죠. 7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아까 그 평양역 앞보다는 좀 덜하네요. 4개 학교만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모르겠지만은 그 민흥소학교 보이시죠? 민흥소학교 아래 보면 하나의 네모난 공터가 있는데 이거 아직 그 잔디 안 깔린 학교 아니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 자료를 봤는데 이게 학교 건물인지 공장 건물, 공장 대지인지 아니면 또 어느 국가기관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제외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뭐 전체 평균을 대변하지 못하니까요.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어쨌든 아까 평양역 앞에서는 거의 90%가 잔디구장을 갖추고 있고 여기 개선문 앞에서는 7개 중에 4개 학교밖에 안 돼. 이렇게 편차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운동장이 다 갖춰지지는 않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자본주의 사회하고 틀려갖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가 주도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 역시 곧 잔디로 바뀔 것이라는 건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처럼 뭐 각자 도생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동시에 밀어붙이는 거죠. 그 동시라는 게 하루아침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있어서 아직까지 여기는 마사토 운동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 운동장 문제를 갖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고아들을 따로 모아서 고아들만 학교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를 가요. 근데 북은 그러지 않아요. 고아들은 따로, 물론 뭐 100% 그러진 않아요. 마을에서 책임지고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 학교를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고아들은 고아들만 따로 묶인 학교, 교육기관에서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생활을 해요. 그것인데, 물론 이것이 따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별개 문제예요. 이건 뭐 교육 전문가들의 몫이고, 나 역시도 뭐 이게 어떤 게 옳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그럼 얘들은 따로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아예 어릴 때부터 1살에서 4살까지는 육아원에서 키우고, 그 다음에 5살, 6살은 애육원에서, 여기에 유치원에 해당하는 그 애육원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기에 소학교는 학교가 아닌 학원을 보냅니다. 초등학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중등학원. 그래서 무슨 학교가 아니라 무슨 학원이라는 곳은 고아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졌죠. 대표적인 게 만경대 혁명학원입니다.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요번에 뭐 대대적인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뭐 몇 주년 이래갖고 몇십 주년인가 뭐 이래갖고 크게 어마어마한데, 만경대 혁명학원, 강반석 혁명학원, 뭐 새날 혁명학원, 남포 혁명학원, 이렇게 혁명학원이 붙은 것들은 혁명가 유자녀들, 즉 애국자의 유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고, 그 다음에 일반 인민들의 고아들은 여기로 따지면은 시도 광역급 시도에 그 학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양학원, 평양초등학원, 중등학원, 뭐 신의주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산 초등학원, 중등학원, 이런 식으로 각 학원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데, 이 학원들이 재밌는 것은 아까 말한 일반 학교들보다 이 학원들이 먼저 잔디구장을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예. 좀 독특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래서 이 학원들이 15, 16년인가, 17, 18, 16, 17년인가 요맘때쯤에 집중적으로 다 새로 리모델링 개건을 합니다. 그러면서 싹 건물뿐만 아니라 운동장 역시 싹 잔디구장으로 100% 바꿔줍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한 애육원, 육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아주 어린 애들이니까 걔들이 한번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이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고아들이 있는 교육기관부터 먼저 새롭게 싹 바꾼 다음에 일반 학교에 적용을 한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고아 잃어버리면은 이게 뭐 체제를 떠나서 가장 그 사회에서 힘들고 외로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다니는 학교 교육기관부터 먼저 그렇게 새롭게 싹 일신시켜버리고 나머지 일반 학교, 그 순서가 아주 좀 독특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쭉 이런 것 쭉 보시면 일단 남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북은 무조건 우리보다 못해야 되고 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좀 무모한 거 아니겠는가, 좀 황당한 거,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여전히 지금 학교 북에서 뭐 미사일 쏘고 그게 옳으냐 그러냐 차치하자는 거야. 미사일 쏘고 인공위성 발사하고 뭐 새 거리가 만들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런데 여전히 뭐 굶어 죽는다라고 여기서 뉴스를 내보내고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예. 참 끝으로 요 학교하고는 무관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중구역하고 우리가 조사해 본 곳은 중구역하고 모란봉구역인데, 중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양성 안에 있는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로 따지면은 종로구 중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종로구 중구가 서대문 4대 서울도성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심이죠. 서울의 가장 중심이듯이 마찬가지로 중구역이 평양의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이 종로구에 보면은 당시 이제 경복궁, 창덕궁 다 궁들이 이 종로구에 위치해 있다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전이죠. 시전인 유기전이 종로 2가 일대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서 인정과 파루를 그래서 종 땡땡땡 치면서
아침과 저녁을 시험 알리는 그 한양에 있는 인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가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종각을 세운 겁니다. 태종 때 종각을 세워갖고 쭉 거기서 이제 그 인정과 파루를 함으로써 아침 저녁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가장 중심이었다는 소리죠. 예. 그렇듯이 평양에도 그 중구역 내에 종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거기 평양종이 있고 종각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대동문 있고 종각 있고 연광정인가 요렇게 쭈루룩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종각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종각 있는 때를 종각 그 종로 때문에 종로라고 길 이름도 종로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로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하듯이 종로이가가 가장 중심인 거죠. 종각이 있는. 그렇듯이 평양 역시 그 종각이 있는 고기를 중구역 종로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구역상 종로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종각 건너편에 보면 여기 남쪽도 종각 이제 보신각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보신각 그 건너편에 바로 보면은 지금은 종로타운가가 세워져 있죠. 삼성이 세웠던 거 처음에 종로타워가 세웠는데 그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뭐가 있던 거예요? 화신백화점 자리입니다. 예, 박흥식이 설립한 화신백화점이 일제시대 때부터 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87년에 부도나고 뭐 다 정리하고 그게 없어지고 나서 99년도에 지금의 종로타워가 들어서 있는 것인데 그 평양에서도 종각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화신백화점이 있었어요. 똑같은 명칭이에요. 여기도 화신백화점, 거기도 화신백화점. 여기도 종각, 거기도 종각. 그런 게 있었고, 그 화신백화점은 이제 전쟁 때 파괴되고 뭐 이러면서 새로 지어져 갖고, 지금 평양 제1백화점입니다. 평양 제1백화점 그래서 인민군 열병식 할 때 보면은 거기서부터 쫙 시작을 해요.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김일성 광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종각이 있듯이 거기도 있고, 또 거기에 화신백화점이 있고 여기도 있고 참 독특해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란봉구역을 말씀드렸는데 모란봉구역이 그 여기로 따지면은 성북구와 비슷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북구 성북동 그러니까 회화동에 바로 붙은 게 성북구 성북동 아닙니까? 그렇듯이 모란봉구역에도 그 평양성에 바로 붙은 곳이 모란봉구역 성북동이 있어요. 한자도 똑같이 씁니다. 제성자에다가 북녘 북자. 평양성의 북쪽에 있는 동네다. 그래서 성북동. 예?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는 동네라, 여기도 성북동. 성북구, 성북동 이랬듯이, 이런 것들 보면 참, 역사라는 게 참 쉽지, 그러니까 오랜 짬밥, 유사성, 뭐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질화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보신각 얘기했었는데 중구에 참고로 보신각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종각이었는데 각이라는 건 쉬운 말로 1층짜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신각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건 2층입니다. 2층은 루예요. 종루여야 돼요. 종각이 아니라. 우리 경회루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경회루 같이 생긴 거를 루라 그러는 건데 여기서는 경회루 모양으로 그 종각을 만들어 놓고 종루라고 부르지 않고 종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79년도 박정희 때 복원된 거예요. 없어졌다가 전쟁 때 없어졌다가 그렇게 된 거고 원래는 이것이 종각이었는데 고종이 보신각이라는 고유명사를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각이 일반 명사라면은 보신각은 고유명사처럼 돼 있어갖고 지금 새로 개관한 79년도에 없었다가 79년도에 복원하면서 그거를 보신각이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신각이라는 것은 전쟁 때 없어졌다가 50몇 년도에 그 새로 잠깐 복원했는데 그때 이승만이 쓴 거예요. 편액 그 글씨는 이승만이 쓴 거를 그러니까 지금 박정희 때 79년도 박정희 때 만들어진 지금 보신각에다가 이승만이 쓴 보신각 편액을 달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거 교육과 무관한 얘기인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 선율들 낯설은 산야에 청춘을 묻었던가 사랑이었네 조국의 미래였네 아이들의 웃음이었네
너희들